그것도 뭐 9월 달에 끝난다고 뭐 그렇게 소문 났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전해드리려고 오늘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싹이 얼마 가지 않아서 문 닫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믿고 사업해도 되겠는가? 악의적인 소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내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김미로가 대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뭐 있는가 보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판결문,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공문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제가 그냥 A4 용지 한 2장 정도만 써도 상대 회사는 큰일 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20만 서명을 했으면은 그때부터라도 이건 비밀로 가치가 있는 거죠. 대비라고 쓰거나 오토마크를 찍은 것이 인정이 되는 건데 그날 이런 것도 없었느냐 이건 상식이다. 지금이라도 하자 했는데 소급해서 한 거죠. 소급해서. 다시 말해서 문서를 위조한 거죠. 상대 회사는 모 회사는 중대한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바라바이오 김일호입니다. 유황하면 김일호입니다. 일부 몇 분들은 왜 이 얘기를 안 하지? 궁금해 하시던 1년 이상 묵은 이야기를 오늘은 좀 일부 시원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인천에 있는 뭐 회사를 유황을 전문으로 회사를 창업을 하고 유황을 가성거리에 용해하지 않고 나노 기계로 미세 가공을 하고 또 미생물과 결합하는 기초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영업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영업부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개발자이고 투자 유치를 해왔고 뭐 영업 사원이고 개발자이고 다 했죠. 직원들이 이제 밑에서 수고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소비자 여러분들이 저희 기술을 믿고 많이 이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업부가 없는 회사는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마지막 나올 때 약 18억 정도 매출을 했어요. 500원짜리 주식의 가치가 1,300원가량 될 정도로 회사를 성장시켰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입니다. 믿고 써주신 덕이죠. 영업이 잘 됐으니까요. 뭐 지금 이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정도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서 보기 좋게 다른 분들처럼 저도 실패를 해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잘 아는 지인을 여자분이에요. 대표이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주고 내 지분 일부를 주어서 대표이사의 그 역할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은 김일호 씨가 뭐 실제 대표고 개발자고 그런 거 아니냐. 김일호 씨 믿고 하는 건데 우리 여기 합의서에다가 김일호 씨가 실제 경영자이고 또 경영에 참여한다. 책임이 있다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서명을 하고 투자를 사인을 하고 다 이제 지금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부 없이도 영업사원 한 명 없이도 2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린다든지 500원짜리 주식이 1,300원 되도록 회사의 가치를 높여놓는다든지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무슨 마치 기업 드라마처럼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사람을 믿고 대표이사, 대리로 대표이사 할 사람을 잘 선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 내가 신불자여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불자여서 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주식 30만 주를 언제든지 돌려준다는 각서를 받고 그 대표에게 대표이사 행위를 하는데 내가 준 2번에 걸쳐서 준 14만 3천 주 갖고는 적다는 거죠. 저의 주식은 도합 51만 6천 주가량 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사정이 생겼어요. 다 말씀드리긴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대표이사직을 맡기고 정관에 80%
그러니까 총 110만 주이니까 80% 해당하는 88만 주의 동의가 없으면 정관을 개정하거나 이사를 선임,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대표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걸 함부로 못하게 정관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는 부사장직을 맡기로 했고 정관에는 부사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을 나한테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내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을 대리인으로 회의를 참석시켜서 정관 개정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김일호 부사장을 내쫓게 한 수순으로 정관에 있는 부사장직을 삭제하자는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2017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흔한 말 인격살인 저는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모욕감, 모멸감, 박탈감, 배신감, 이 방송에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굉장히 썼습니다. 신체적 변화도 많이 왔고요. 이가 다 빠지고 6개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럴 필요 있겠나, 기술이 있고 나를 믿어주는 소비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또 창업하면 되지, 뭐 어때, 이렇게 이제 가까스로 힘을 내서 고마운 분을 만나서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두 싸게 태생 과정이에요. 금년도 목표 50억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내년도는 100억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모두 싹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회사를 직접 찾아오거나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보조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기술센터 공무원이 그 회사는 곧 영업금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해서 곧 문을 닫는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의 제품을 왜 보조사업 신청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총판이나 대리점 하신 분들은 지금 김일우 씨가 있던 회사에서 다니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불안합니다. 이거 믿고 계속 거래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요점을 가만히 정리해보면, 저는 알고 있지만 정리해보면, 그때 그 회사에 있던 영업 비밀을 몰래 빼와서 모두싹이라는 이름 또는 땅부자라는 이름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설비도 비슷하게 해서 생산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 부당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원에 관한 법률 등 이유로 총판, 김일호 개인, 나라바이오를 판매 금지, 제조 금지, 제조 설비 이전 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야 되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약점을 찾다 뭘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제가 사실상 실제 대표였던 그 회사에서 8년 이상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역을 다 뒤져가지고 이거는 업무상 사용한 게 아니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니 업무상 횡령이다 걸어가지고 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다 좋은데 진실을 전해드리려고 오늘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싹이 얼마 가지 않아서 문 닫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믿고 사업해도 되겠는가? 보조사업 신청하고 또는 뭐 재배력을 만들고 또 각 지역에 있는 대리점 사장님들께서 이걸 힘줘서 팔아도 되겠는가? 라는 불안 요소가 저는 법으로 보장돼 있고 공시 등록돼 있고 소비자가 효과가 좋아서 재구매를 하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그런 게 문제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내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김미로가 대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뭐 있는가 보다. 저를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거나 허위소문을 퍼뜨리거나 상당 부분 제가 수집하고 있는 자료도 반격하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법을 조금 압니다. 그런데 좀 자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판결문,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공문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제가 그냥 A4 용지 한 2장 정도만 써도 상대 회사는 큰일 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자, 핵심은 영업비밀 보호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입수한 저를 고소한 내용 중 준비서면입니다. 김일호 외에 이명, 그러니까 총판 영업하는 회사하고 또 나라바이오하고 김일호하고 3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제조도 하지 마라. 판매도 하지 마라. 기계설비 이전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어라. 더 이상 영업비밀 침해를 할 수 없도록 이걸 가처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은 뭡니까? 비밀로 분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한된 사람만 비밀에 접근을 있어야 되고, 또 비밀을, 이 영업비밀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각서를 제출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거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비밀 번호를 제한된 사람에게 부여해서 그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레시피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대단한 비밀인 것처럼 애지중지하거나 긴장을 시키면 직원들이 그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다른 생각을 품을까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또 그게 제가 하는 방법이, 경영 방법이었기 때문에 2017년 1월경 비밀서약서를 받았고 2017년 8월 중순경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회의 시간에 전 직원 모두에게 제출할 것을 대표이사가 요구하였으나 채무자 김일호만 유일하게 거부하면서 회의석상에서 나가버렸다. 자, 2017년 8월 중순경 전 직원 모두에게 비밀 유지 약정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2017년 1월에 비밀서약서를 작성해서 비밀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본사에 금고 넣어놨다는 뜻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본사 금고에는 제가 비밀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있고 열쇠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경영자인 부사장직으로 되어 있는 저를 내보내야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부하 직원을 시켜서, 내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을 시켜서 부사장직을 삭제하는 회의를 하는 거의 1년여간 아주 혹독한 인격살인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9시 30분에 50분 동안 회의를 했어요.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에 임직원도 포함해서 직원이 전체 서명을 요청하고 발언을 했어요. 이게 고문이, 이모 고문이, 이건 외부에서는 상식화된 법이다. 왜 이게 여태까지 안 돼 있냐. 그러니까 또 우리 담당 직원이, 격리 직원이 근로계획서 뒤에 서약서를 첨부해서 서명을 받아서 첨부하겠습니다까지 회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거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2월 20날 9시 30분 회의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김일호 부사장을 겨냥해서 한 것 같다. 해직시킬 목적으로 나는 인정 못한다. 거부하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호 부사장 외에 회의 참석자가 다 서명을 했다. 돼 있죠? 그리고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회의 녹취록을 USB에 자료로 보관하겠다. 이게요, 변호사를 통해서 영업금지,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한 서류에 들어있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예요. 정확해야 되겠죠? 문서를 위조해서 판사한테 줄 일은 없겠죠? 강모, 손모가 이날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회의 참석자가 이모 고문, 박모 대표, 저 김일호 부사장 사인 안 했죠? 제가 중간에 나갔으니까. 그리고 한모 소장, 강모 직원, 손모 직원이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12월 20날입니다. 그러면 강모 직원, 손모 직원은 12월 20일자로 비밀서약서에 사인을 했을까요? 손모 직원입니다. 2017년 1월 5일날 부분에 있어서 비밀로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 및 회사의 각종 규정에 따르겠다는 비밀서약서에 서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7년 1월 5일날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모 직원을 볼까요? 17년 1월 5일날. 방금 전에 보신 12월 20날이 아니고 17년 1월 5일날 서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부는 한모 직원은 17년 1월 16일날 했다는 얘기고,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안서약서에 임직원 및 전 직원 서명을 요청했어요. 12월 20날. 그러니까 그때
탄식을 한 거죠. 이모 고문이. 이런 건 외부에서는 상식화된 거다. 꼭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리고 직원도 이거를 서명을 해서 근로계약서 뒤에 직원들도 송부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건 상식이다. 여태까지 이런 게 안 돼 있냐. 서명 지금이라도 받아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2월 20날 서명을 했으면은 그때부터라도 이건 비밀로 가치가 있는 거죠. 대비라고 쓰거나 오토마크를 찍은 것이 인정이 되는 건데, 그날 이런 것도 없었느냐. 이건 상식이다. 지금이라도 하자 했는데 소급해서 한 거죠. 소급해서. 다시 말해서 문서를 위조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영업 비밀로 분류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창업자니까 내가 알죠. 개발자이고. 그런데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영업 비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서류를 위조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이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또 전주 덕진경찰서에 이제 형사고소를 또 했어요. 덕진경찰서에서 사건 처리 결과가 왔습니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원의 법률, 이겁니다. 영업비밀을 침해에다가 모두사를 만들었으니까 금지에다 가처분 신청해달라는 내용을 똑같이 놓고, 이거는 민사 가처분 신청, 이거는 형사사건을 고소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2018년 10월 26일 날 접수를 했지만 거의 1년 만에 9월 16일 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겠다. 혐의 없다. 형사사건에서도 혐의 없다.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요, 이번엔 또 판결문이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낸 판결문입니다. 내가 보관증을 받고 맡긴 주식, 내 딸 명의로 돼 있던 거 30만 조 돌려달라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나가서 경쟁사를 만들었다. 경업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니까 안 줘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판사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봅시다. 원고에게, 김일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사 절차를 이행해라. 그리고 피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라. 네가 졌다 이거죠. 요구할 경우 다시 반환한 조건으로 양도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당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김일호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 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김일호로 주식 돌려주고 김일호가 그 주주가 되게 해놔라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30만 주가 들어오면 제가 제 5지분을 포함해서 저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식이 51만 6천 주 정도 됩니다. 전체 주식 중에서. 비밀로 관리되지 정도 없고, 관리되지 않았고, 영업비밀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쟁사, 지금 저를 음해하고 다니는 그 회사의 주장,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판단을 이렇게 했어요. 김일호가 그 회사의 사업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김일호는 피고의 그 회사의 실제 경영자였다가, 판사가 판단한 거예요. 실제 경영자였다가 2017년 8월 3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통지도 받지 못하는 등 내 이름으로 안 돼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 거죠. 실제 경영자라는 걸 법은 인정했습니다. 경영에서 배제되었고, 이에 그 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김일호가 그 회사의 실제 경영자였다가 그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되어 그 회사를 퇴사한 이후까지 주주들 사이에 맺었던 주식 매매 및 협약상의 경업 금지 조항은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김일호는 그거 책임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래야 되는 거죠. 배제당했고 완전히 이렇게 음해를 당했는데, 결국 피고의 주장, 그러니까 제가 원고잖아요. 피고 상대는, 그 회사는 더 이상 살필 필요조차 없이 이유 없다. 너들 주장 못 받을 이유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은, 법원의 판단이에요. 결론은 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김일호가 하는 말은 인정해주겠다. 거기는 패소한 겁니다. 소송비용 물으라는 겁니다. 판사 조영래. 상대 회사는, 모 회사는 중대한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제가 만든 정관이고 제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25조 보면은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식 총수의 80% 이상 찬성으로서만 결의해야 된다.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이사, 대표이사도 이사죠. 이사, 감사 및 회사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식 총수의 80%, 110만 주니까 88만 주여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2017년 8월 31일 오전 10시에 임시주주총회를 합니다. 실제 경영자인 김일호를 배제하고 몰래 한 겁니다. 아까 판사가 인정했죠. 주식 총수 110만 주 중 61만 9천 주로서 통과했다는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88만 주 해야 된다고 정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박모 대표는 2016년 3월 30일자 그러니까 이미 1년여 년 전에 퇴임해서 대표이사가 아닌 거예요. 대표이사로 선임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관 25조에 따라서 88만 주의 동의가 있어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저를 뺐으니까 저를 빼버리고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나 61만 9천 주로 통과한 걸로 만들어서 다시 1시간 40분 뒤인 같은 날 8월 30일 오전 11시 40분에 박모 대표가 나 대표하라고? 알았어. 승낙할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효다라는 것을 2개월 이내에 무효 신청을 하면 변호사도 안 사고 간단한 것을 너무 신중히 하고 많은 생각을 가다가 보니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총회는 무효입니다라고 신청했더니 패소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건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주식은 돌려줘라. 주식은 김일호 것이 맞고 김일호는 그 회사의 실제 경영자였다가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바람에 퇴사한 것이니까 그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 이건 돌려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저쪽이 패소한 거죠. 똑 떨어지게. 또 경찰서에서도 형사사건을 가지고 1년여간 뒤져보고 별 조사를 다 했지만 이거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 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죄가 안 되느냐 되느냐를 갖고 따져야 될 겁니다. 실제 대표가 사용한 사실상 대표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것인지 영업부조 적었고 영업사원 없이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하는 사이에 복리후생비로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할지 그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고 그 부분은 그거는 안 된다. 아무리 대표라도 법인카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너 벌금 물어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걸 벌금 물을 겁니다. 이 회사가 마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곧 판결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9월 달에 끝난다고 그렇게 소문 났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간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현혹되거나 다른 의심을 갖지 않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소 무거워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오늘 말씀드리게 된 것은 가성비. 내가 1리터짜리 25,000원에 팔던 걸 16,000원에 팔면서 지금 14작물에 23개의 병해충에 등록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여 개가 또 등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조사업에 많은 혜택을 받으시고 비용 그 16,000원이라서 값이 싸지만 또 보조사업 받으시라고 비용을 들여서 항목을 많이 늘려서 공시 추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아팠고 지금도 많이 속상합니다. 한때는 좋아하고 한때는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법원에 내는 서류까지 위조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